다음은 11번. 10번까지는 총칙 문제고요. 11번부터 하겠습니다. 물권법.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 됐습니다. 11번에 정답은 1번.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석 그 자체의 굴치, 재질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거는 토지와 분리해서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 객체로 되지 못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온천권 있죠? 명인 방법 갖추면 독립한 부동할 수 있을까요? 인정 안 됩니다. 온천권 관습법상 물권 인정되지도 않고요. 세 번째는 최소한의 뭐가 있어요?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상태. 그러면 건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중단된 시점에서 건축주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쳤죠. 이때 건물 소유자는 건축주가 아니고 양수인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네, 아니죠. 누가 취득한다? 건축주가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 최초에 지금 거기 보시면은 기둥 있죠. 지붕 있죠. 그 주벽이 이루어진 상태죠. 그러면 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완성은 부담 문제고 건축주가 원시 취득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것은 무단정작 농작물은 명인 방법 갖춘 거 관계없이 누구 거예요? 무단정작자 소유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섯 번째 분필 절차를 받기 전 일필 토지의 물권 설정할 수 없다? 설정할 수 있죠. 네, 일필지 일부에다가 자 지상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12번. 자, 부동산 물권 설명 중 틀린 거 정답은 1번. 자, 갑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토지가 수용이 됐다 했습니다. 수용 재결상,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다고 돼 있죠. 자, 보상금이 지급 공탁되어야지 수용자가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수용자가 무슨 취득? 원시 취득하면 비로소 그 토지의 모두 저당권도 삭제되면서 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거기 보시면 보상금이 다 지급됐어요? 안 됐어요? 지급이 안 됐으면 아직 원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렸습니다. 12번에서 2번, 3번 비교해 놓으세요. 2번은 형성 판결, 3번은 이행 판결. 그래서 형성 판결은 자동 취득, 이행 판결은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유효 요건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13번은 정답이 5번. 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된 신축된 건물 보존 등기로 재활용하는 거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세금 마구 많이 걷어야 돼요.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 재활용하게 되면 등기 세금 걷는 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 재활용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 그 다음 14번은 중간 생략 등기, 주행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인데 옳은 지문은 3번. 저는 동의가 없으면 배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A가 B한테 팔고 B가 다시 누구한테? C한테. 그럼 을 등기 건너서 다시 일 가겠다는 얘기죠. 자, 1번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 없이 A에서 C로 소유권이 쑥 가버렸다. 등기는 무효이다. 어차피 어디로 갈 거? 이렇게 갈 거,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도 실체 관계 뭐함으로? 부합함으로 1번 지문은 틀렸죠. 두 번째, C는 A를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 벌써 틀렸네. C는 무슨 자가 아니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은 논리 안 맞고요. 세 번째, C는 A를 상대로 B에게 이전 등기할 걸 청구하는 소를 뭐 할 수 있다? 네, C는 누굴 대위해서 B가
A 갖고 있는 등청 있죠? 네. 이 등기 청구권을 뭐해서 대위 청구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어디로 하는 거예요? 자, 조심할 것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죠. 네. 그래야지 센 거지. 이렇게 해서 바로 가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 네 번째 질문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후 C가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C 당사자는 누구고? B고 A 당사자는 B죠. 그래서 여전히 C는 B한테 등청 행사해달라 요구할 수 있고 B도 A한테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 B가 A에 대한 등청을 C에게 양도하고 양도 사실을 뭐 했다? 통지했다. 네, 그러면 B가 이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뭐 했다는 사실을 이쪽으로 뭐 했다? 양도했다. 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이쪽에 뭐 해도 네? 통지하더라도 A한테 뭐 하더라도 통지하더라도 이건 A가 뭐 한 건 아니에요. 일사한 건 아니거든요. 아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런 말씀은 안 되고 뭐 한다? 대위. 그래서 14번은 정답이 3번 중간 생략 등기 정리해 둘 것.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혼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설명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 자, 1번은 가등기 관련된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예, 갑 소유자입니다. 종중 토지예요. 근데 자, 을 가등기를 설정한 겁니다. 알습니까? 갑 토지에 을 가등기 설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등기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태에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게 여백 상태거든요. 을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여기다 세 번째 병, 을이 무슨 권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을이 지금 자기가 무슨 자이면서 가등기자이면서 소유권 두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가등기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뭐 하지 않는다? 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잘 보세요. 가등기권자가 을이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갑으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았죠. 혼동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심하게 좀 이제 법률적으로 설명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장래의 청구권, 채권을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소유권, 물권을 뭐 한 거예요? 취득한 거예요. 채권과 물권이 서로 섞여서 혼동한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채권 안에 들어가서 채권 채무가 혼동 일어나고 물권 안에 들어가서 물권 혼동 일어나는 것이지 채권 더하기 물권이 혼합돼서 동일인에 가더라도 이건 혼동이라는 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답 몇 번? 1번. 자, 그래서 고개 놓고요. 그 다음에 15번에서 참고할 것은 거기 3번. 4번 있죠.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제 금수저, 흑수저. 선순위 권리자가 뭐가 되고 금수저가 되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가 흑수저. 15번에 4번 조심하셔야 돼요. 선순위 권리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선순위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 참고해 두세요. 15번은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 16번 가보겠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16번은 정답이 1번. 침탈자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 점유자는 법정 기간 내 그 자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204조를 낸 거예요. 204조. 204조는 뭐죠? 점유물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입니다. 행사 제약이 많아요. 첫 번째 1항은 침탈이 키워드. 3항은 침탈당해서 1년 내. 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침탈자로부터 건너간 특별 승계인이 있을 때, 침탈자 연결된 특별 승계인이 있을 때, 이 특별 승계인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선이거나 뭐일 수도 있다, 악이. 이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204조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의한테만 204조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1번. 자, 보충하면 2번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사실 안 날이 아니고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세 번째, 동산 도품을 선이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원래 소유자는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질문은 점유권의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뭐하면? 패소하면. 패소 그때부터가 아니죠. 소 제기시부터 악의. 다섯 번째,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16번, 1번, 204조 꼭 정리하기.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만 설명하면 5번이 되겠습니다. 시효치대가 시효치대 완성 후 원소유자에 의해서 목적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다. 후에 원소유자에게 대변지의 이유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지문. 자, 예를 들어서 갑 등기가 돼 있다. 점점점점점점을 점유합니다. 자, 완성되기, 혹시 완성되기 전 보충하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 혹시 돈이 필요해서 자, 을이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만약에 설정돼 있었다. 근데 취득서가 만약에 완성됐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완성돼서 이 사람이 만약에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이 채권 저당권에 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완성이 됐는데 뭐가 됐는데 거꾸로 이 돈을 병으로부터 빌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채권, 예? 2억 저당권 설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빠르네. 얘가 아직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등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당권 이게 준 거 아니거든요.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먼저 등기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로 넘어가. 그럼 누가 나타나? 정의, 경락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누가 소유자야? 정의 소유자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되기 싫어서 경매되기 싫은 을이 돈을 갚았다는 얘기야. 이거 돈을 왜 갚았을까? 이 채무를 왜 했을까? 변제를 값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 지 뭐 하려고? 지 살라고 돈 갚은 거요. 이게 돈을 갚아야지 이게 사라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고 쓰고머니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네 빚을 내가 대신 갚았다.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대신 채무했으니 돈 달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갑한테. 근데 돈 달라 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야. 이 사람을 위해서 변제한 게 아니고 지 깨끗한 부동산 취득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뭐 설정받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빨리 가서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7번 가서 시험 볼 때 도저히 모르겠어요. 예? 그때는 순차 후회 없다 기억하기. 17번 5번에다가 뭐 쓴다고요? 네, 순차로 내려와서 후가 나오면 잘 모를 때는 물어간다. 없다. 후회 없다. 기억하세요. 17번 정답 5번이었습니다.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은 정답이 4번. 자, 주택 4분의 1, 을 2분의 1, 병 4분의 1. 여기서 조심할 것. A의 4분의 1, B가 2분의 1, C가 4분의 1이죠. 자, 이 2분의 1은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다? 네, 딩동댕 맞습니다. 뭐가 아니고? 과반수가 아닙니다. 뭐다? 소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소수 지분권. 다 소수예요. 전부 다. 소수.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소수 지분권자 C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A는 단독으로 주택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1번 A는 주택 4분의 1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소수는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사용할 수 있다? 과반수는 관리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네? 사용할 수 있어요. 소수는 안 됩니다. 단 소수는 이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자신의 지분만큼 차임 달라 하면 된다. 다음 2번 주택 사용 방법에 관해서 B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과반수로 생각했다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도 정답이 되겠죠. 근데 미안하지만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고 뭐다? 소수. 세 번째는 C가 독점적 사용했을 때 A는 C를 상대로 전부가 아니죠. 주택 전부가 아니고 뭐야?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다섯 번째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A는 단독으로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18번 정답 몇 번? 4번. 네, 19번 가겠습니다. 19번은 정답이 3번. 3번 협의라고 되어 있죠. 협의. 협의라는 것은 뭐예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하니까 당연히 뭐다? 네. 법률 행위죠. 간단해요. 뭐 협의했다. 네, 협의해서 현물 분할하기로 협의했어요. 현물 분할. 협의한 다음에 가서 등기하면 언제요? 가서 당연히 등기지. 자, 19번은 3번 정답만 설명할게요.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은 정답이 4번. 지역권은 뭐다? 영구 설정이 뭐하다? 가능하다는 것. 지상권, 지역권은 영구 설정 가능합니다. 20번 할 때는 영지버섯이라고 해놓으세요. 무슨 버섯이요? 영지버섯. 그죠? 네. 아니면 뭐 영원히 지영아 사랑해 뭐 이렇게도 해. 에? 영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하고 뭐는? 지상권하고 뭐다? 지역권은 뭐다? 영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20번에 1번은 기간 지상권은 정함이 없으면요. 약정이 아니고요. 최단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당시 존속기간 정하지 뭐요? 아니 했죠? 네.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최단기 30년, 15년, 5년 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은 자, 지상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있죠? 네. 그러니까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최단기 존속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요.
빈 토지 빌려서 거기다 건물 지었을 때는 최단기 적용하는데 이미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사용 목적이라는 지상권을 일단은 최단기 적용하지 않는 판례 되더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 일부는 네? 전부 경매하는 할 수 없어도 전부 우선 변제 있죠? 반대로 돼 있죠. 자, 20번 4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 21번 가겠습니다. 법정 지상권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경로하지 않고 건물을 제3자한테 뭐 했다? 양도했다.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토지 위에 뭐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자 갑갑 해가지고 자 을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도 있을까요? 소유권도 취득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법정 지상권 등기하지 않고 건물을 제3자한테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형한테 그죠? 그러면 1번 질문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이 법지도 같이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건물 양수인은 누구를 대위해서 양도를 대해서 대지 소유자의 법지 설정 등기 양도를 해줄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네, 이쪽은 뭐가 없고 을은 법지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이 사람의 이렇게 순서가 이제 해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을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병에 이 갑에 대한 법지를 갖다가 뭐 해서 대위에 네 이것도 대위할 때도 어떻게 한다? 대위할 때도 이렇게 청구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게 순차 대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도 맞고요. 따라서 대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청구하는 것은 신식이 허용되지 않겠죠. 따라서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건물 뭐 하시오?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차 대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 대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에 대해서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이 사람은 이런 위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병은 뭐다? 불법 점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 병한테 들어가는 것은 불법 점유로 인한 무슨 배상은 아니고요. 손해배상은 아니고요. 토지 사용 부당이득. 네?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요구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들어간다는 거.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2번 가겠습니다. 지역권에, 그래서 21번 정답이 4번. 다음 2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4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다음 무엇입니까? 임차권자나 지상권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20몇 번? 4번.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 일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는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네, 승역지는 뭐예요? 승역지는 일부도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은 조심할 게 뭐냐면 지역권은 승역지 종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승역지가 아니고 무슨 지? 요역지, 함정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을 하지 못한다 해야지 맞는 지문이 함정이고요. 자, 세 번째,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죠. 근데 물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틀렸죠. 점유는 수반하지 않으면 맞아요. 근데 물청은 있어요. 단 몇 점은 준용하지 않고 210점 준용하지 않고 몇 점만 214점만 준용하죠. 그래서
지역권 반환은 없지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역권 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 틀렸고, 뭐 다섯 번째 지역권이 설정되면 승역지, 소유권, 용익점 권능이 전면적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배타적 점유하는 거 아니에요. 22번 4번이고요. 다음 23번. 자, 이거는 갑은 을에 대한 자신의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을을 저당권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그 갑은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하였고, 그죠? 병은 이를 적법하게 뭐 했다? 양수했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자, 정답은 거기 3번이 되겠다. 몇 번이요? 자, 거기 보시면은 병은 갑이 을에 대해지는 채무 전부를 뭐 해야지만이 변제해야만 비로소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등기부상의 갑구에, 그죠? 갑이 무슨 권 갖고 있고, 소유권 갖고 있고, 을구에, 네, 을이 무슨 권 갖고 있고, 저당권 갖고 있고, 이걸 병이 샀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뭐가 붙은 부동산을? 저당권 그대로 뭐야? 적법하게 양수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 병은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무슨 자요? 제3취득자로서 자, 채무를 갖다가 변제할 때, 채무를 뭐 할 때? 그 채무 변제할 때 보시면 거기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갑이 을에 대한 채무 전부 변제란 말.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거 전부.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지연 이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자? 자, 갑이 을에 대한 지연 이자가 만약에 갑에 대한 지연 이자가 만약에 3년분이에요. 몇 년분이요? 3년치나 밀려 있어. 그러면 제 3취득자는 이 3년치 이자를 전부 변제할 필요는 없고, 네? 지연이자 몇 년분이다? 1년분만. 몇 년분? 1년분. 즉 360조만 변제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연 이자가 그 안에 뭐 있다? 숨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된다는 것. 딱 이제 23번까지가 지금은 이제 네, 내용 보니까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네, 물권법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물권법. 네, 24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성립에 관한 기술이다. 성립과 관련해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24번의 기억 니은은 교차 청약에 관한 얘기예요. 일단 정답부터 설명드리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4번의 기억은 교차 청약입니다. 무슨 청약이요?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억의 경우에 갑을 간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을이 청약을 발송한 때다 돼 있죠. 교차 청약 이건 맞지만 니은은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뭐한 때다? 도달한 때입니다. 뭐한 때? 도달. 발송 자체도 틀렸고, 그럼 양 청약이 도달하게 되면 시험에 이제 먼저 도달한 청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뭐죠? 나중 도달한 청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도달이 아니고 뭐다? 나중 도달. 거기까지 연결하세요. 이건 틀렸고, 자, 디귿은 의사 실현 계약 성립이에요. 무슨 실현이요?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리을도 의사 실현인데 거기 보시면은 여행 중인 갑이 한밤중에 여관에 들어서자 안내인이 곧바로 객실로 안내해 주었다. 갑과 숙박업자 사이 숙박 계약이 성립하는 걸 볼 수 없다. 당연히 성립하죠. 미음은 당연히
있는 그대로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무슨 청약과 교차 청약과 그다음 뭐다? 의사실현 계약 성립도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딱 25번 가겠습니다. 자, 25번은 이 앞 페이지 문제 연결한 건 똑같습니다. 25번은 정답이 5번. 자, 뭐라고 됐습니까? 의사실현 계약이 성립하기 시기는 청약자가 의사실현 사실을 안 때다. 네, 의사실현은 네, 사실이 있는 때. 그것을 청약자가 안 때가 있겠죠. 네, 그런 사실이 발생한 때다, 안 때다. 안 때가 아니고 뭐다? 그런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한번 잘 좀 읽어보세요. 네, 다음 이제 26번 가보겠습니다. 26번. 자, 26번은 네,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는 정당한 기간의 신뢰를 부여해서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을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 네, 정답은 1번. 자, 이거는 자,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그 26번이 뭐냐면 이런 거야. 계약 뭐요? 계약, 교섭, ing 중, 네, 중도 파기했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는 것을 계약을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다만 이때 손해가 발생하면 이때는 요 단어로 씁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네, 손배 문제로 해결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조심할 것이 3번 있죠. 체불 책임이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체불형 계약이 뭐도 하고 성립도 하고 퍼펙트 유효할 때 쓰는 얘기지. 이건 계약 자체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불성립이에요. 그 26번 문제는 계약이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물론 이제 손해배상 들어가는데 그 손해배상은 믿었기 때문에 사람 비용 맞아요. 그러나 절대 체불 쓰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참고만 해두시고요. 다음 27번 갑니다. 27번은 틀린 지문은 정답이 5번. 자, 보세요. 임차인이 항변권 행사에서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 점유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 아니에요. 설령 내가 무슨권이 있어서 동시 이행 무슨권이 있어서 항변권 가지고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점유는 무슨 점유는 아니지만 이건 불법 점유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없어요. 그러나 점유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차임에 해당하는 무슨 이득은 줘야 되는 거예요? 부당 이득은 반환해 줘야죠. 그래서 5번 지문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7번에 4번 있습니다. 경매가 뭐가 됐다고요? 자, 경매가 무효가 되면요. 절차가 다 원위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를 한 경락인, 네? 다음에 돈 배당 받아간 무슨 자? 채권자. 즉, 근저당권자죠? 그러면 등기, 경락인은 이 등기 말소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등기 말소를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네? 채무자한테 해야 될 것이고 누구한테요? 배당 받아간 채권자는 배당 받은 걸 뱉어내야 되겠죠. 배당 돈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경락인한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말소 의무 당사자하고 도로 반환 의무자는 사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 있지 않습니다. 4번 보충 설명드린 거예요.
자, 27번 정답 5번이었고요. 26번, 27번 5번이었고요. 28번 다시 항변권 문제로 올라가지요. 28번의 기억 지문은 논리 모순. 자,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서로 동생 관계도 있겠지만 건물 인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역시 마찬가지 무슨 관계? 동생 관계니까 기억 지문 틀렸다. 자, 니은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는 건 다시 동생 관계 맞을 것이고, 디귿은 돈 5천만 원 빌려주고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죠. 네. 채무 변제와 설정 등기 말소 전체가 동생 관계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디귿은 무슨 성? 부종성.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 주 갚으면 종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 아니다. 자, 리을은 맞는 지문. 선 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하면 그때부터 무슨 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28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4번. 4번. 다음 29번 가겠습니다. 계약 해제, 법정 해제가 하는 얘기죠. 틀린 지문은 5번. 자, 체불을 이유로 계약을 뭐하면서 해제하면서 손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는 당연히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을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행 이익 배상이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행 이익 배상 대신에 이것에 가름해서 대신해서 무슨 배상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무슨 이익? 신뢰 이익 배상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에 29번의 1번은 중도금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만약에 뭐라면 잔금이면 틀려요. 자, 중도금 줄 때는 동시에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갑은 변제기가 아니고 을은 변제기죠? 네. 따라 중도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안 주면 바로 뭐에 빠진다? 이행지체에 빠져요. 근데 잔금 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잔금 줄 때는 갑은 변제기고 을도 변제기죠? 그럼 잔금은 안 줘요. 지체일까요? 지체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29번 1번 읽을 때는 네? 중도금리가 맞는 거예요. 네. 잔금할 때는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려 자동 해제가 된다는 거. 자, 참고 드렸습니다. 29번 정답 몇 번? 5번. 다음 30번 가보겠습니다. 몇 번이요? 네. 금전 소비대차. 무슨 대차요? 금전 소비대차. 자, 이건 전형적인 문제. 갑을. 자, 그러면 이제 대금란에 이제 을이 이렇게 갑한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가. 근데 갑이 요청했어요. 누구한테 주라고? 그러면 이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이제 을은 이 계약 통해서 이 매매에 혹시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당연히 항변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을이 어디 문제를 가지고 을이 갑병 제가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뭘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병한테 뭐 할 수 없다는 거 항변할 수 없어요. 이건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30번에 1번 지문 갑이 병이죠. 네. 병이 수익 의사 표시를 하였다면 그죠? 을이 자, 갑 그죠? 갑병 있죠. 누구죠? 을이 갑병 있죠. 네. 갑병세의 계약에 무효한 사실은 뭐 했다 하더라도 알았대요. 예, 알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 병 지급 요구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한 것이 무슨 관계다 표현할 수도 있고 대가관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건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다? 기본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 관계를 나중에 뭐라 한다? 보상 관계. 가장 기본 값이에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30번은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30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